예, 장관님, 그 표를 좀 봐주시죠. 표 띄워주시고요.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 현황을 함께 보겠습니다. 맨 마지막에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요. 2024년 6월 현재입니다. 자영업자 575만 명 중에 고용보험 가입자는 5만 1,800명 정도고요. 그 중에서 보험료를 중기부로부터 지원받는 사람들은 2만 3,5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아, 너무 초라하죠, 그죠? 네, 저희가 이제 한 5년으로 좀 최대한 지원하고 노력을 하고 있긴 노력하고 합니다. 있는 거 네, 알고 네,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지금 이제 자영업자의 고용 보험률도 높이고 네. 또 실제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에게 보험금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서 MOU도 맺고 네, 또 동시에 이렇게 신청할 수 있도록 네.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년도 그렇게 되면 이제 보험료도 더 늘어날 건데 네. 내년도 예산은 오히려 1.8억이 줄었습니다. 네, 네,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추진하는 방향하고 네. 예산의 방향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장관님께서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, 그다음에 또 동시에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산재보험도 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, 1월달에 그렇습니다. 네, 네.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동시에 할 수 네. 있도록 그렇게 해줬는데, 그래서 이 근거는 산재보험 지원 근거는 만들었는데 네. 예산 편성은 내년도 10원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 이게 뭐냐 말이죠. 예산과 정책 방향이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건 장관님이 무관심했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가졌으나 중기부 직원들이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무능했거나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. 그 말씀을 드리고요. 그 다음에 건강보험 이야기도 좀 드려야 되겠어요. 소상공인들 뭐 자기가 사업체를 조그마한 걸 운영하면서 근로자들이 4-5명씩 2-3명씩 일이 있는 경우에 실제 자기 소득이 자기 직원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. 소득이 돈을 더 벌지 못한 거죠. 다 주고 나니까. 그런 경우에 이 자영업자를 위한 소상공인을 위한 보험료 체계 시스템이 지금 우리가 없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최저임금 기준으로 해서 네. 건강보험료를 먹여버립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자영업자가 내가 소득이 더 적은데 보험료는 더 많이 내는,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내는 이런 불합리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거는 장관님이 직접 나서서 복지부 장관이나 보험공단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게 소상공인을 책임지고 있는 장관님의 태도다. 저는 그렇게 보고요. 그래서 내년도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사반을 좀 만들어 주셔야 되고,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협의해서 억울한 소상공인들 업계 제도 개선 협의해서 종감 전에 그죠? 저희 방에 말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죄송합니다. 마지막으로 제로페이에 대해서 이야기 좀 드려야 되겠어요. 제로페이 지금 그 운영 사업이 종료된 걸로 23년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네, 네. 그래서 저희 방에서 중기부에 여쭤봤어요. 왜 종료하셨나 했더니 200만 명을 모집하는 게 목표인데 200만 명이 모집돼서 간뒀다 했는데 표 좀 보여주시죠. 아직 200만 명 안 됐습니다. 그죠? 아직 목표 달성도 안 됐는데 간두세요. 근데 이 제로페이가 다른 신용카드하고 비교해 보면은 가맹점 수도 결코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평균 수수료는 너무나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유리한 건데 이게 지금 사업을 이렇게 중단시킨다는 것은 납득이 잘 안 가요. 그래서 혹시 이거 박원순 전 시장이 올라갈 포인트 200만 원을 위해서도 더 노력해줘야 되고 사용할 때 약간의 불편함은 있긴 하죠. 그렇지만 우리가 페트병에 라벨을 떼는 불편함이 있어도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? 그렇듯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시스템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걸 개선하는 R&D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거고,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 가맹점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시민인식도 좀 개선시켜서 이게 더 많은 활용해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줘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들고,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내년도 사업 어떻게 하실 건지 좀 대책 세워서 답변해 주시면. 네,
간략하게 네, 말씀드리겠습니다. 간략하게만 네, 제로페이 문제는 말씀 주신 대로 일단 거의 198만 개 정도가 지금 인프라가 깔려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간편 결제원을 중심으로 민간이 활용해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지원해 가고자 합니다. 실질적으로는 해외에서 이제 와서 해외 간편 결제와 연결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든지 국내 민간망이 제로페이망을 임대하는 게 있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 나가는 것이 제로페이가 지속 가능하게 활용되는 방법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저희가 간편 결제원과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. 의원님, 그 산재보험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처음에 고용보험이 되었을 때도 그 설계하는데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.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을 반기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해서 고용보험과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고용보험은 사실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공제금이 아니라 보험이기 때문에 수혜나 이런 거 받는 게 굉장히 어렵고 까다롭다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고 아무래도 작은 돈이라도 이 부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좀 하시기를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. 저희가 5년 동안 하는 여러 가지 지원이 끊기면 그만두고 이러시는 게 있으셨어요. 그래서 자연 감소분이 조금 생기더라고요. 그리고 폐지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요.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1만 7천 명이라고 하는 대상자는 똑같습니다. 다만 그 자연 감소분 때문에 예산이 좀 1억 정도 줄어들었다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저희 소상공인들의 소셜 그 여러 가지 안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기부에서도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도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